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오래 살아남을 인간의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영화처럼 인공지능 인간이 사람과 똑같이 일할 수 있다고 해도 몸 쓰는 일은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전이라도 인간만이 가능한 일자리는 계속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극단적인 예로 전자파가 가득한 공간에서는 인조인간이 전자파 때문에 일을 못하니 인간이 대신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선소에서 용접공 일을 했었습니다. 약 10년 전에도 로봇이 용접을 하긴 했지만 그런 일은 대부분 커다란 부분을 대규모로 용접할 때 자리를 잡아놓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 후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동 용접기가 소형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용접기 크기에 따른 일의 제한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 용접사는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손만 들어가고 시야만 확보되면 거울을 비추고서라도 작업이 가능했었죠. 물론 기량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기계는 그런 특수 용접기를 만들고 사서 유지 보수하며 작업에 투입하기에는 비용 문제가 컸습니다. 거기에 그 용접기를 관리하고 운전할 인원도 필요했으니 결국 사람은 필요했고요. 아마도 미래의 인공지능으로 일이 바뀐다면 극단적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GPT나 제미나이를 사용하며 이것저것 시켜보면 이 AI들은 배운 건 많은데 실전 경험은 부족하고 책임감도 약간 부족한 비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결과를 내다가도 필요한 참고 자료를 찾지 않을 때도 있고 틀린 답을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했다며 내밀기도 합니다. 웹 검색 한 번이면 해결될 일인데도 그냥 받은 자료만으로 답을 내고 심지어 그런 내용을 전달도 안 하더군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비서에게 알려주고 검토하고 확인하는 어찌 보면 회사의 사장님 같은 마인드로 생각하고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 마인드로 인공지능들과 협업을 하거나 비용이나 작동에 문제가 있어 로봇이 투입되지 못하는 틈새 시장에서 홀로 자신만의 판단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택배를 예로 들자면 드론도 로봇도 쓰기 힘든 지역에 가능하다면 인공지능이 최적의 배달 코스를 잡고 스마트 글라스 착용으로 배달 상품을 일일이 스캐닝할 것도 없이 그냥 가서 두고 오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처리해주고 차로 돌아오면 다음 코스를 설명해주는 그런 형태의 노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가 지불되어야 하겠지요.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글을 쓰다가 2025년 12월 3일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답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쿠데타 일으키고 감방에서 재판받으면서도 제 혈압을 올리는 윤석열이라고 하더군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어떻게? 답은 자신이 공식적이고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조사해서 나온 결과이니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라고 다시 검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아니랍니다. 마치 진실을 사수하려는 열혈 기자처럼 자신이 검색한 공신력 있고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시적인 오류이겠거니 하고 맞다 아니다 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몇 시간이 지나도 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다는 사이트 주소를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시적 오류로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구글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자료를 인공지능은 못 찾고 자기 자료만 주장한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시간 남는 환자의 킬링 타임용 질문이 아니라 급박하고 바로 처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다면 이런 오류는 일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고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 탓일까요? 인공지능? 준대로 뱉는 아이니 잘못이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인간이 아닌데 책임을 논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이런 미래를 알고 일부러 오류를 내도록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아마도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쇳덩어리 가위도 1년에 한 번은 기름을 치고 날도 갈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거대한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고 미래 발전의 국가적 핵심 동력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받는 이런 거대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일은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정확한 자료를 입력받게 해주는 것도 큰일인 것입니다. 이건 아마도 정치적 판단의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숫자가 많으니 흉한 것들도 생겨서 사는 게 예전 같지 않기는 합니다. 이제는 제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저녁 식사 후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여자면 함부로 돕겠다고 손을 내밀 수도 없고요. 자신이 관리하는 인공지능에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주입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믿음도 없습니다. 드라마라면 그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 중 누군가가 관리자를 압박하고 힘없는 관리자는 명령에 따라 알고도 그 일을 실행하겠지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는 의문의 자살을 할 것이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을 살고 있으니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타는 오토바이 유류 계산서를 신도들에게 천국 가는 표라고 준 사이비 교주도 있었잖습니까? 그보다 나을 것 없는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 사이비를 받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만인 것입니다. 사이비 족속분들, 개같이 벌면 개같이 살고 개같이 죽는 것입니다. 정승처럼 쓴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수백억대 부동산을 가진 자가 청문회에서 개 투자하지 말라며 비난하는 것을 봐도, 독재 정권에서 부역하던 것들이 이제 독재 타도를 운운하는 것을 봐도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은 심각하게 잘못된 감각을 심어줍니다. 독하게 치열하게 벌어서 느긋하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곳에 쓴다가 맞는 것입니다. 요즘 당신들처럼 진짜 개같이 벌고 개같이 쓴다가 아닙니다. 개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승이 될까요? 아닙니다. 개처럼 벌면 개처럼 쓰고 개싸움만 하다가 개처럼 죽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만은 나 같은 가난은 안 물려준다고요? 개만 가득한 집안에서 개들만 보고 자라는데 부모가 개처럼 사는 걸 보고 자란 아이가 무얼 배운다고 보십니까? 아이 핑계 대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냥 개처럼 살기를 택했던 것이고 아이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잘못을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물려주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보다는 좋은 상황이라며 자위라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를 개로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자꾸 개에서 개에게 미안하긴 하지만